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1349동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김정주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달동 박달지식 첨단산업단지 부지에 제안된 데이터 센터 건립과 안양시 인력 운영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미선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디지털 교육을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안양시 역시 첨단산업 신성장 산업을 유치를 통해 미래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곧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미래 산업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핵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은 시설일까요? 시민일까요? 발전에 앞서 더욱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발전은 수혜자가 하나도 없는 발전, 오히려 미래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것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사하셨어요? 네. 날씨가 기온 차이가 심하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현대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지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 센터가 현대 사회에서 필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전력 소모가 많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소음이나 교통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첨단 사업에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기사나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박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 구체된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구체적 사항이 없지만 없죠. 예. 현재 그게 인전 도시건설 도시적이죠? 도시환경국에 그게 인전 보고서가 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어쨌거나 계획이라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달동 데이터 센터 건립을 계획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간에 주민 제한 방식을 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도시계획 위반의 제한을 받은 시장은 제한을 45일 이내에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안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을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이 여부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 자문위를 거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도시 주민 제한 대상자는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박달 지식 첨단 산업단지 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도 답을 못 줬더니 3월 말까지는 잠을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한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장님, 어쨌거나 그게 2025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추진사항에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2025년에 도시 첨단 산업 단지에 요걸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고 있는 것이지 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 위반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시장님,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 보고에 포함이 됐다면 이는 단순한 접수나 검토 사항이 아니라 이미 시정 업무의 주요 계획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공무원 분수에도 포함된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시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 공동위원회를 그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공동위 구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박달 스마트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님 예를 들어서 계획일지 계획일 뿐이지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노조원들이 반대를 계속해서 집회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상생발전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측면이고 언제 도시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방치하고 있었다. 낙후되고 이게 나중에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가 모를 겁니다. 그러기 이전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에 입안을 시켜서 항구적인 그런 어떤 그 도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 데이터 센터 저기까지 못 가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계획에 추진된 사항이니까 자 보실래요? 자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달 첨단 산업단지 개발 목적은 환경 유해 물질 발생과 지원 기능 부족으로 인한 도시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한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이 목표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도시공사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뜬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국 주택국 주요 업무 보고에 이게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이 이걸 알고 동의 안 하겠습니까? 동의하죠.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데이터 센터가 정식적으로 논의 안건을 저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문만 지금 신청하면 자문위를 공동위를 하기 위해 자문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박달 직첨단 산업 단지를 우리가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기업도 우리 지역도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자 또 앞으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 까 생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데이터 센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냥 계획뿐이고 아직 확정된 게 안 돼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거를 가부간에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네, 그럼요. 시장님 그러면 이거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진밀히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형태로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도 처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물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구조상 그리고 가장 문제는 전력 수급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렵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주민 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항상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의 행정입니다. 아니 주민 제한 방식이라고 그래도 박달동 주민이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가 hendak 했을 때 보자면은 이것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는 말하기보다는 구조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주민 제한 방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에 열어서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행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계동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철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달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반발이 극심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럼 철회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호계동은 상황이 다르죠. 호계는 이미 공동자문위에 통과됐고요. 공동자문회에서 가능하다 판단해서 건초가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단계에서 제가 반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가 잘 청취했고 그래서 취소했고요. 이건 문제는 아직 공동위원회 자문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
뭐랄까 태동도 안 했는데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냐면요. 대개 보면 그 주요 업무 보고에 기록이 돼 있다면 그 업무 자체가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 밀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수도권에는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 도시국 의원님의 그 지적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앞으로 박달 지식첨단 산업단지를 이렇게 한번 도시 기반을 해보겠다는 하나의 안이었지, 이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을 해보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시장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박달동에 데이터 센터를 안 하시겠다, 그러면 이 질의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하는 사람이 예.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그렇게 정치적인 수사법을 쓰게 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공동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단언하게 되면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시장님, 제가 이거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일단 이 선례가 수도권에도 몇 건 있었고, 호계동 사례를 봤었을 때 이거는 과연 여기가 중공업지대라고 그러지만 이게 과연 여기에 타당한가? 그리고 또 초과합선 문제라든가 또 전자파라든가 이렇게 유해 물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이거는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시장님께서 박달동에 이거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제가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질의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은 프로세스 입각에서 행정회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민간사업 제안했던 문제를 잘라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오해죠. 그리고 주민 제안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공동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거의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절차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그럴 바에 그런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저도요. 행정이 많습니다. 우리 호계동 사례, 그다음에 관양동의 LG U+ 사례 봐왔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간단하던가요? 봐왔는데 그런 걸 공동심의위원들도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 U+ 사태, 참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힘들었지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 상당히 고통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박달동에 그 데이터 센터를 어쨌거나 첨단 산업 유치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밀집돼 있고 아무리 중공업 지역이라도 좀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주민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공동심의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한전과의 어떤 MOU 또는 MOA를 보지요. 전력량이 충분히 공급되겠느냐. 두 번째, 수도량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도량을 적절한가, 이거 세밀히 관찰합니다. 그 판단 두 가지 아마 기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뭐랄까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겁니다. 가장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하고 전력이에요. 특히 이 상수도 같은 이 물 때문에 사실상 인덕원의 그 건물들이 단수가 됐었고,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또
단수가 돼서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심해서 우리 박달동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은 안양시 미래의 최선인 건 의문이 듭니다.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하지만 주민 피해, 전력 수급 문제, 환경 오염, 초고합선, 그야말로 고용 효과 미비 등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근 주거단지와 학교를 고려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 호계동 사계처럼 주민의 반발과 부동산 가치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 질 모두 보장할 수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집행부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안양시에서 공무원 결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지만 결혼원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결혼 문제로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행정 서비스는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안양시 공무원 정원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2005년도 정원 현원 그리고 결혼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은 2,040명이고요. 결혼은 54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대 상황이 결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질의할 거고요. 시장님, 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3년까지 공무원 결혼이 점차 감소했지만 2004년도 이후에는 다시 증가를 해요. 2005년도 현재 결혼 인원이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결혼 인원이 줄어들기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대 상황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눈치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장기휴직 많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 공직자 비율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인 시대적인 상황이다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 근무 인력이라든지 또 신규 채용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어떤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질병휴직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 공직사회가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대 상황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건 좀 더 데이터화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안양시에서 인사운영 계획과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결혼 규모와 퇴직 인원에 비해 충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신규 채용 인원보다 신규 채용 인원이 계획보다 적어요. 임용유예 포기 등 결혼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제 이게 시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급 신규 공직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공직에 입문했습니다만은 낮은 처우 보호 세력 때문에 중간에 1, 2년 차에 많은 공직자들이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 또한 공직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건 정말 기초단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 신규 공직자들에 대한 중간에 어떤 그 사퇴 이런 문제를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대적 상황이 지금 그 임금이 적고 환경이 안 좋아서 신입 임용자들이 퇴사를 한다. 네. 그게 사실상 연도별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 데이터만큼 사람을 인원을 축원하셔야죠. 대체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문제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제 말씀 듣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그 1년에 한 번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24년도 말에 2005년도에 충원 인원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2025년 초에 도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9월에 모집을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2006년도에 모집 인원이 결혼되고 중간중간에 그 시장님 말 맞습니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관두는 임명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데이터와 2026년도에 충원할 데이터 미리 뽑아서 대체 인력으로 놓고 임용 날짜에 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안입니다만은 안양시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의 자율권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부 다 정원에 대비해 가지고 전부 이걸 컨펌 확인을 받아야만이 그래야 승낙받고 나중에 채용을 공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여유를 많이 두고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청원 대비했을 때 청원에 또 인건비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차피 우리는 결혼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뽑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용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를 놔두고 그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뽑아서 그분들이 대체 인력을 뽑으면 업무 효율성도 따지고 업무의 직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 인원이 발생할 때 그때별로 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가 지금 너무 인원에 대해 비례해서 쿼터제가 있습니다. 쿼터제. 네. 예. 그렇다면 경기도에다가 1년에 한 번 모집만 하지 말고 그건 제도 개선할 수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인원을 보충해 실적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해달라. 이거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것 대비해서 한 40~50% 인력을 더 충원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이거죠. 결혼 인원이 많이 생기면 업무 부담이 직원분들한테 가중이 된다. 그 가중된 업무로 인해서 결국은 행정적 질적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는 저하된다. 그래서 이게 100% 충족을 시킬 수가 없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시장님과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안 하나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 본청의 소속의 상당수 인원들이 의회에 파견돼 있거든요. 그것도 결론으로 잡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지. 이런 문제 이것도 지금 편법이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바로 잡아주시고 이런 대안도 지금 줬던 대안을 제가 잘 정리하게 되면은 상당부자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회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의회 파견은 불가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에 지금 파견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인건비 때문에 지금 시장님 그게 아니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관에 있는 분들부터 그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복귀시키면 그만큼 업무 부담도 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21명이거든요. 42명 중에서 절반이 파견돼 시장님,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아니요. 인사규정에 보게 되면은 의회는 자체적으로 의회직을 선발하게 돼 있어요. 채용을 하게. 지금 현재 이건 모순적인, 지금 지적했던 것과 모순적입니다. 42명 중에서 21명이 본청에 파견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53명이 결혼 상태입니다. 아니 그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라고는 저는 보거든요. 그거 가지고 연동하는 거는 시장님 그거는 시장님 그거는 너무 하시는 거고 그건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얼토당통한 거예요. 전체 우리가 어떻게- 파견이 30명인데요. 네. 의회가 21명이고요. 노동인권수 7명이고 FCI 2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의회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속 결혼이 일어나면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과 집행부예요. 결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결혼이 발생하는데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도를 좀 개선한다면 인원은 최소화시켜서 그 업무 분담은 좀가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 그 주는 만큼 시민의 서비스는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여기서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완전 충족은 못 시켜요. 그렇지만 최소화하자는 거죠. 최소화하면 그만큼 업무적 부담과 질적 서비스가 시민한테 돌아간다. 뭐 인원이 뭐 사실상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좀 더 리스크를 줄이자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거지, 뭐 제가 어거지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스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시스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한 번 할 걸 좀 두 번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임금 총액인데 인원을 많이 뽑으면 그 인원의 임금에 대해 어떻게 가느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인력을 어차피 우리가 대체 인력을 지에서 뽑으니까 그 대체 인력으로 있다가 임용순으로 임용을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좀 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덜 가지 않느냐라는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만은 예. 신규 공직자가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임용받는다. 이건 지금 현재도 우리 그 신규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중도에 많이 기다려갖고 중간에 사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속적으로 임용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시장님 이거 뭐 이렇게 시장님하고 이거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래요. 대체 인력으로 있어야 3개월, 6개월 아닙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님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결혼 문제는 직원 업무 부담과 서비스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한 해결은 어렵지만 결혼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관련 있는 기관은 우선 배치하고 소수 직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시장님은 실효성 있는 인사 운영으로 결혼 문제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경부선 지하화 미선정은 우리 그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시어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센터 건립 공무원 결혼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 사항이 아니라 안양시 미래와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은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지만 전력, 상수도 환경, 주민의 건강, 교통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도 국가가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결혼 문제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이 됩니다. 퇴직자가 발생해도 채용 규모는 부족하며 이로 인해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개선과 결혼 인원이 지속되는 부서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